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탐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삼형제 바위. 근흥면 용신리 포구에 어부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업은 비록 고달픈 어업이지만 그들은 아무 불편 없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멀리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배가 이미 돌아왔어야 할 시간인데도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버지와 삼형제는 초조한 마음과 어머니와 삼형제는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아 나갔습니다. 망망대해 어디서 찾을 것인가 막연하였지만 날씨는 갑자기 험악해지고 검은 구름이 일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나선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뱃머리를 돌려 돌아오려 하였으나 그러나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기 어려웠습니다. 바람은 더욱 강하게 불고 이에 따라 파도가 더욱 심하여 돌아오다가 배는 뒤집혔습니다. 어머니는 배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 아들은 해는 저물고 점점 추워지는데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을 방에서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풍랑으로 험악하고 바람은 몹시 차가웠습니다. 삼형제는 나란히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부모님을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 삼형제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 모르나 온몸이 꼿꼿하게 얼어 올라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건만 삼형제는 집으로 돌아올 것을 잊은 채 그 자리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기다리다 죽은 삼형제의 시체는 그 자리에서 세 개의 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삼형제가 죽어서 돌로 변했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삼형제 바위라 불렀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네요. 부모님이 나가셔서 늦게 돌아오시는 경험을 말해봅시다.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오픈 질문으로 좋긴 한데 너무 넓고 좀 막연하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너무 넓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수록 조금 그래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근흥면 용신리 어딘지 모르겠어요. 용신리 그쵸? 네이버 지식이나 한번 쳐볼까요? 지도에 검색에. 자, 생업은 비록 고달픈데도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불편 없이 그럼 열심히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멀리 나갔습니다. 멀리가 모르겠죠 얼마큼인지.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돌아왔을 시간인데도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드문 일인가 보죠.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 어머님은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예감으로 어찌 되셨을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지새우고 말았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은 여기는 안 나오죠. 근데 돌아가셨을 거라고 추측하죠. 차갑기 때문에. 근데 배가 풍랑을 맞아서 어떤 섬에 갈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도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는데 날이 밝자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아 나갔습니다. 망망대해 어디 찾을 것인가? 그럼 보통 어장이 형성되거든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은. 그럼 어장을 중심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찾아보셨어야 되는데, 그쵸? 아버지를 찾아 나선 어머니는 뱃머리를 돌려 돌아오려 하였으나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이제 당황하시니까 그렇죠. 일정 거리를 잡아서 착착착 단계적으로 찾아보는 게 더 현명했을 텐데 배는 뒤집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배가 두 개예요. 아버지 고기 배. 그럼 배가 두 척이면 부자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배가 작겠죠. 그냥 뒤집히고. 그리고 혼자 몰고 아버지도 혼자 가고 어머니도 혼자 갔다 라면 아주 작은 배일 수 있는데 배가 두 척이나 있는 이유도 좀 그렇죠.
어머니는 배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에서 그 체온이 제일 중요한 게 저체온증이죠. 체온이 떨어지면 죽게 됩니다. 바다로 아버지를 찾아간 어머니 마음이 이렇게 멀리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겠죠. 파도가 칠 때 어머니의 마음 어마어마하죠.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새 아들은 아들이 몇 살일까요? 궁금하죠. 몇 살일까요? 같이 찾아나지 않다니까 좀 더 어렸다는 거죠. 바다는 풍랑으로 험악하고 차가운데 그저 큰 소리로 부모님만 불러보고 대답 없고 그쵸 불안한 한 명이 부르면 따라 부르게 되죠.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쵸 얼고 그러면 집에 갔다가 와야 되는데 이게 그런 생각을 못하죠. 불안해서 추운지도 모르죠. 그래서 얼어 죽는 거죠. 부모님을 기다리는 삼형제 얼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삼형제 행동 미련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부모님을 기다려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박함 심정. 그쵸? 삼형제의 대화를 상상해 보면 그 대화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못할 만큼 추워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쵸? 나이가 삼형제면 한 살 차 있어야 되는데 제일 큰 형이 들어갔다 다시 들어오자 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일 큰 형이 몇 살인지 큰 형의 문제일 수도 있네요. 그래서 세 개의 돌로 변해요. 이렇게 돌로 변하는 거는 이렇게 박재상 부인 백제에서 치술령곡이라고 해서 고개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항상 백제로 끌려갔죠. 볼모로 간 왕자랑 같이 간 그 재상 박재상을 기다리는 부인이 돌로 됐다. 그 치술령이라는 고개에서 추술령곡 전설이죠. 그래서 바닷가나 뭐 이런 데 보면 바위를 보면 바위 모양새가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바닷가에 이렇게 뽕뽕뽕 어느 정도 약간 사람 모양 닮은 그러면 이게 삼형제 바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전설을 누군가 만들어서 퍼뜨렸을 가능성도 있죠. 돌이 있다는 거죠. 바닷가에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전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담은 세 개가 있죠. 서로 하는 이야기설, 이야기화 구전성, 구비성, 적측성. 그러니까 구전, 입으로 전하고 구비, 똑같은 거죠. 적층. 이야기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민담이 있고 전설이 있고 신화가 있고 신화 있고 전설이 있고 민담은 뭐 어느 곳에서 뭐 저렇게 아까처럼 그 동네 이름 안 나오잖아요. 민담은 누군지도 모르고 어부라고 하고 삼형제라고 하고 이름도 필요 없는데 교훈, 재미, 감동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나와야 정확하게 동네 이름이 그럼 지명이 나와요. 지명 그럼 전설이에요. 전설의 고향 지명이나 물건이 나오고 신화는 신과 신의 아들이 나오죠. 신의 사람인데도 신의 아들은 신화로 칩니다. 여기에서는 전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족,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일정 부분 잘 단도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경향이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파도치고 배가 뒤집혔을 때 어머니가 계획적으로 구하지 못했다는 것. 자,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삼형제의 큰 형이 구실을 잘 못했다는 것. 삼형제 모양 그려보고 안내 공고문 만들어보면 전설의 고향 광고로 삼형제 인터뷰 뭐 이런 거 하면 재밌겠죠. 이런 글의 종류는 전설입니다. 삼형제 바위였고 바위의 상징성 찾아보고 싶네요. 저기 녹화 끝난 다음에 저 바위가 진짜 있나 찾아보고 싶습니다. 삼형제 행동 상징성 기다림 얼어 죽을 때까지 경황이 없었죠. 마을 사람들이 삼형제 바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다리다 죽었대 안타까워 이렇게 끝? 그 교훈이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나갔을 때 어머니의 행동 요령 어머니가 찾아 나갔을 때 그쵸?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누군가 아버지를 찾아서 어머니가 갔을 때 아이들만 남았을 때 행동 요령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놨으면, 그쵸? 불시의 상황에 대한 대비. 누군가 기다리다가 돌이 되는 걸 망부석이라고 하죠. 망부석. 지술령곡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 애절합니다. 아버지가 배가 뒤집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돌이 된 아들을 보고 어머니를 보면 얼마나 절절할까. 이게 제일 절절합니다. 기다려주지. 삼형제의 간절한 가족에 대한 사랑, 뭐 전설에 대한 생각, 그쵸?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돌이 된 아들들을 보고 끌어안고 울부짖음, 처절합니다.